아내와 사별한 후 다른 여성과 재혼한 70대 남성 김 씨. 김 씨가 재혼 2년 만에 지병으로 숨지자 새어머니와 전처 자식들 사이에 상속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약 7억 원 상당의 유산을 남긴 김 씨는 재혼한 처와 두 딸에게 각각 3분의 1씩 상속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남겼는데요. 하지만 새어머니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온 겁니다. 김 씨는 과거 전처가 사망했을 때 재산을 정리하면서 두 딸에게 2억 원씩 증여를 했는데요. 새어머니는 이때 자녀들이 받은 이 돈도 전체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그러자 두 딸은 그 돈은 생모의 재산이고 돈을 받은 시기도 아버지가 재혼하기 전이라며 아버지 유언대로 유산을 나눠야 한다고 맞서는데요. 숨진 김 씨가 재혼하기 전 전처 자녀들에게 나눠준 돈도 상속재산으로 봐야 할까요? 네, 오늘 이 사건 상담실 내용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이 재혼 가정의 상속 분쟁 사건인데요. 얼마 전 지병으로 숨진 70대 아버지는 어머니와 사별한 후에 다른 여성과 이제 재혼을 하면서 상속 분쟁의 문제입니다. 안타깝습니다. 70대 아버지가 이미 고인이 되셨어요. 아버지 생전의 일입니다.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네. 8년 전입니다. 8년 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두 딸은 이미 다 성인이었습니다. 첫째 딸은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고요. 둘째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한 사회인이었는데, 자, 이 아버지는 부부 공동명의였던 아파트와 이 어머니의 사망 보험금을 합쳐서 아파트는 처분을 했어요. 큰딸, 작은딸에게 2억씩 똑같이 줍니다. 그러면서 그냥 현금을 준 게 아니라 작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사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재테크를 시켜준 거죠. 그리고 아버지는 남은 돈으로 혼자 작은 아파트로 옮겨서 하던 가게를 계속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내와 사별 후 5년쯤 지나서 새로운 여인을 만난 거예요. 네. 재혼에 성공을 합니다. 새어머니가 생긴 거죠. 이 두 딸도 아빠의 새 출발을 응원을 했고요. 새어머니와 나쁘지 않은 관계였어요. 예의도 지키고 아빠의 배우자로 인정하고 뭐 친모녀 같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상당히 단란하게 살았던 가정인데, 네. 문제는 이 재혼 2년쯤 지나서 70대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재혼하고 이제 금슬도 좋았고 네. 또 특히 이제 자식들과의 어떤 관계라고 볼까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결혼 생활이 이어졌는데 아버지가 이제 몸이 안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몸이 안 좋으니까 사망을 예견했던 건지 어느 날 이제 딸들을 불러서 자신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합니다. 예, 이게 아마 이제 아버지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는 예. 과정에서 딸이 그 책상 서랍에서 유언, 자필로 된 유언장을 발견을 했어요. 그 내용인즉슨 내 재산은 그 재혼한 아내하고 딸 둘이 3분의 1씩 공평하게 나누라는 거였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은 재혼한 아내하고 살고 있던 조그만 아파트 한 채, 그 다음에 이제 가계 보증금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재고 제품이 좀 있었고 약간의 예금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생각을 했던 것 같군요. 유언장을 남겨서. 근데 지금 유언장의 내용을 보면 그 새어머니도 그렇고 딸들도 그렇고 다 동등하게 3분의 1씩 가지라고 했는데 새어머니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좀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머니가 이 3분의 1씩 나누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합니다. 어머니는 이런 거예요. 이게 사망한 남편의 법적인 배우자는 전적으로 나인데 내가 두 딸보다는 조금 더 많은 재산을 갖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이게 첫 번째 의심이고, 또 하나는 이미 이전에 이 딸들은 그 전처가 사망한 이후에 2억 원씩 현금으로 받아서 뭐 예. 건물을 샀든 뭘 했든 어쨌거나 2억 원씩 돈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이 자체가 이미 이 딸들에게는 재산을 상속한 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재산을 3분의 1씩 갖는 건 부당하고 내 몫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 그렇다고 내가 전적으로 갖겠다는 건 아니고 남편의 유언도 있고 하니 딸들에게도 조금씩 나눠는 주겠지만 내 생각에 전적으로 이 재산은 다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예. 근데 딸들은 이 어머니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미 그 어머니 돌아가신 상황에서 이제 증여를 받은 거고 또 결혼한 이후에 어떤 발생한 재산은 모를까. 아버지가 모아놓은 재산에 대해서 다 3분의 1 주장을 한다는 것을 딸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딸들의 감정이 상하는 것은요, 무엇보다 생모의 재산을 건드리는 것 아니냐, 새어머니가.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새어머니와 아버지가 만나기도 전에 이미 8년 전에 그 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부부 공동명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기됐던 아파트를 처분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받은 사망보험금이잖아요. 예. 이걸 딸 둘에게 2억씩 아버지가 분배했을 뿐인데
아니 새어머니와는 관계없는 우리 친어머니의 재산을 왜 건드릴까? 이게 좀 감정이 상하는 대목인데 이게 새어머니의 일리도 또 있어요. 뭐냐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어요. 백 변호사인지 박 변호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변호사가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 2억씩 딸에게 이미 증여한 것도 특별 수익이기 때문에 상속분에 포함을 시키는 게 맞다. 그러지 않고 지금 아버지 유언대로 3분의 1씩 나누면 이거 어머니의 유류분이 침해되는 겁니다. 라고 컨설팅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우리가 두 딸들이 궁금해한 걸 한번 정리를 해서 시청자 여러분이 아마 같이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면 이런 사건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죠. 그 새어머니가 백 변호사인지 박 변호사한테 받은 그게 이제 갑자기 마음에 걸리는 거죠. 특별 수익이라는 어려운 단어도 나왔고요. 첫 번째 딸들의 궁금증은 이겁니다. 친어머니가 사망하면서 받은 유산 정말로 이게 특별 수익이라는 게 되는 겁니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변호사님 말대로라면 우리가 좀 못 받을 것 같기도 한데 아버지의 유언장대로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이 특별 수익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저는요. 이 법률적인 내용을 떠나서 그냥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이 특별 수익이라는 것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딸들이 그냥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 특별한 수익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상속재산과 관련돼서는 포함되지 않는 수익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처음에. 근데 전혀 아니더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어머니한테 받은 유산이라면 예, 예. 상속분이라면 이건 당연히 특별 수익이 아니에요. 어머니한테 받은 거라면.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 어머니의 재산이 아버지한테 갔고 아버지가 미리 줬으면 그러면 이제 이 지금 아버지가 사망한 시점에 공동상속인은 3명이죠. 이 두 딸과 그렇죠, 어머니. 그렇죠. 원래 법정 상속분대로 하면 이제 아내가 1.5, 나머지 자녀들이 1, 2를 갖게 됩니다. 그럼 총 이제 재산을 원래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 유언을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갖는 게 맞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유류분이라는 게 지금 유언이 이제 있잖아요.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3분의 1씩 가져가잖아. 근데 3분의 1, 그 전에 지금 이 아버지의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유류분이라는 거는 한쪽에 일방적으로 상속인 중에 일부에게 많이 줘서 나머지 한 명의 상속분을 너무 침해하는 걸 막기 위해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까지는 아무리 유언이 있어도 보호해주자는 건데 그럴 때 이제 가끔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부모님들이 장남을 많이 주고 싶어요. 그러면 야 미리 증여해. 그래서 미리 돈을 많이 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 상속분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미리 준 것도 다 합쳐서 전체 상속분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이 생각을 들면서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혼하기 전에 이미 어머니 돌아가신 사망보험금이나 이런 걸 나눠 가져갔다고 딸들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재혼한 이후에 어머니가 그 전 재산까지 모든 걸 포함해서 나눠 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 그 주장을 한단 말이죠. 우리 특별 수익이 네. 뭔가 특별한 어떤 이익처럼 보이는데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특별 수익은 공동 상속인 중에 이 피상속인, 예. 그러니까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미리 생전에 받았던 거, 이거를 특별 수익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특별 수익은 전체를 다 합산해 가지고 상속분을 계산할 때 쓰라는 게 민법의 원칙입니다. 이름이 뭐 특별 수익이지 사실은 특별 수익은 공동 상속인 간에는 미리 생전 증여를 받은 거고 상속 계산할 때 이것도 다 포함해서 계산하라는 게 민법의 취지입니다. 예. 결국 이 사건대로라면 이 상담 사례대로라면 딸들은 2억을 이 아버지로부터 미리 받은 거가 되기 때문에 미리 받은 거하고 지금 상속 재산하고 같이 합쳐서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으면 어머니 명의로 됐던 돈을 그냥 받았다고 하면 포함되지 않는 거네. 그렇죠. 어머니에게 일단 상속을 받았다면 상관없죠. 그런데 돌아가신 어머니한테 근데 이미 이게 아버님 재산으로 대인 상태에서 받았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군요. 그러면 그러면. 상속 재산을 미리 받은 게 되는 거고요. 아야.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여기 지금 총 금액이 아버지가 지금 남긴 상속 재산이 지금 얼마인지 몰라서 정확하진 제가 않죠. 정확하진 않은데,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의 유언장대로 지금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1씩 나눠 보니까 원래 그 특별수익까지 다 합친 거에 14분의 3, 그러니까 원래 받아야 될 거에 2분의 1, 유류분은 2분의 1, 예. 그러니까 14분의 3을 넘으면 그러면 이 어머니는 지금 아버지 유언대로 지금 남아있는 재산 3분의 1밖에 못 받는 거고 예. 이 3분의 1을 받아보니까 이 지금 아까 특별수익까지 다 합쳐서 그거에 본인 유류분보다 떨어지게 되면 그 차액만 청구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그 금액이 굉장히 중요한 제가 상황입니다. 계산을 해봤어요. 7억 상당을 남겨뒀다고 지금 앞에 상담이 돼 있기 때문에 7억을 기준으로 3분의 1이면 2억 3천 정도가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유류분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유류분은 14분의 3이 되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는 딸들이 받았던 거 미리 받았던 2억을 다 더합니다.
11억 곱하기 14분의 3이 되면 또 2억 3천이 나와요. 예. 변호사가 이 상담을 제대로 해준지 모르겠는데 유류분으로 가든지 상속분으로 받든지 유언장대로 한다든지 별 상관없이 지금 다 2억 3천 정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딸들이 지금 미리 2억 받았는데 한 10억 받았다 그러면 이게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예. 2억이면 어떻게 이게 계산이 이래 되는지 몰라도 제가 지금 계산기를 해본 결과는 거의 유사합니다. 예, 이걸로 예. 가든 저걸로 가든 이렇게 똑같습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특별 수익은 맞아요. 그러니까 미리 생전에 아버지한테 돈을 먼저 받았으니까 그것도 상속세에 포함되는 거 맞지만 지금 새로 오신 이 어머니가 예. 변호사한테 상담을 좀 잘못 받은 건 유류분을 침해하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예.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 수익은 맞으나 유류분은 침해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조금 전에 박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대로 지금 현재 아버지 갖고 있는 재산 3분의 1씩 나눠도 예. 문제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거죠. 유류분이 아니라 최소한의 어떤 권한인데 거기까지 침해되지 침해가 안 않는 되는 거예요. 상황이다. 아버님이 예. 계산하는 야, 거 같아요. 아버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변호사를 만난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인지 모르겠는데 예. 만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죽었을 때 우리 지금 처하고 자식들하고 아무 문제가 없겠느냐고 얘기를 하니까 계산기 딱 두들겨서 3분의 1씩 그대로 가면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변호사가 얘기했고 그거대로 자필 유언장을 작성한 게 아닌가 그럼 아버지가 개인적 생각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했네요. 그렇죠. 발휘하면서 그러니까 3분의 1씩 가져도 딸들에게도 그나마 어떤 권한 침해가 없는 거고 재산이 이제 7억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저는 이제 오늘 특별 수익이 사실은 이 상속 재산에 포함된다라는 것이 이번에 가장 키포인트라고 할까요?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함께 사는 세상으로 가겠습니다.